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나네요. 다들 온라인 수업은 잘 듣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하나 나왔죠. 저작권과 관련된 메시지였죠. 네, 지난주에 했던 1강과 2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저작권이 이 경석쌤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 3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함부로 퍼가거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혹은 왜곡, 훼손할 시에는 여러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혹시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약속입니다. 교과서를 다루는 그런 수업의 경우에는 절대 그 어디에도 이 영상을 퍼가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 퍼가면 안 되는 영상일 경우에는 오늘처럼 항상 이렇게 경고 문구를 달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처벌받는 일, 벌금을 내거나 혹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15쪽) 생각열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총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 하여 선생님이 아예 다른 사진 4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사진 중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벚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 주위에도 벚꽃이 많이 피어 있죠? 여기 학교에도 굉장히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이 벚꽃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이네요. 노을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갯벌의 모습이네요. 뭔가 마음을 좀 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볼게요. 이게 가장 예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볶음밥이 있고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지금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그 구읍배터 그쪽에 있는 그 한 식당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진. 네. 자,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 앞에 있는 하얀 고양이가 보라라는 친구고요. 뒤에 있는 이 갈색 고양이, 이 손을 이렇게 척 하고 있는 이 고양이가 크롱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친구 사정상 2달 정도 직접 임시 보호했던 고양이입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 4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네, 첫 번째 사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먹을 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반대로 바꿔봅시다. 어떤 친구는 이 첫 번째 벚꽃이 가장 예쁜데요. 어떤 친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결국 같은 상황을 경험하거나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별로 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작품으로 창작하는 사람인 거겠죠. 우리가 오늘 볼 작품도 굉장히 별거 아닌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작가가 굉장히 인상적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작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는 걸 선생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문학 작품을 감상한 다음 자신의 삶을 성찰, 반성할 수 있다. 과연 이 작품에는 어떠한 성찰 내용들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올바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6쪽 강은교 시인의 숲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과제로 선생님이 이 숲을 한번 읽어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작품 전문을 읽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각 연마다 끊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입니다.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들도 흔들린다. 나무들이 흔들리면 나무셋도 흔들린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나무가 하나, 둘, 세 그루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린다,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나무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나는 나무인데 가만히 있고 싶어. 이렇게 좀 쉬고 잠도 자고 그리고 가끔 멍하니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가만히 못 있어. 누가 자꾸 나를 이렇게 흔들어, 움직이게 만들어. 어떤 느낌인가요? 귀찮죠. 짜증나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 주로 흔들린다 라는 단어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냐면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흔들린다의 상징적인 뜻은 나무에게 가해지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말요?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볼게요. 흔들림의 상징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인생의 아름다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의 꽃들 혹은 모든 사람은 다 시련과 고난을 겪어온다, 이런 의미를 담은 시입니다. 그러면 다른 작품 하나만 더 볼까요? 정호승 시인의 겨울강에서 라는 시입니다. 겨울강 강 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서 있는 이런 갈대처럼 살겠다, 그런 다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의 내용과 참고 자료로 가져온 시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나무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함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숲에 나무들이 옹기종기 몰려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흔들릴 수는 없겠죠. 여러 개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 상식선으로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쪽에 조금 더 나오게 되니까요.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나무들이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 기법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유사한 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2행부터 5행까지 보면요. 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문장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행입니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즉 땡땡땡땡이 흔들리면 x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x도 흔들린다. 이 문장 구조가 4행과 5행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표현법 뭐라고 했죠?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 서울 아니고 부산 아니고 인천 아닙니다. 무슨 법?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만 비슷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다르죠? 2행에서는 나무 하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4행에서는 나무 둘이 이런 식으로 단어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작년 수업 시간에 아주 대표적인 대구법의 예를 설명해 줬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쯤에 로망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김재원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 탤런트가 학생 역할이었는데 이 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어찌됐건 거기에서 이제 김하늘이 학생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자기는 선생님이니까. 그 김하늘이 외친 아주 유명한 명대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하늘이 뭐라고 했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오케이? 땡땡은 무엇이고 나는 선생이고 땡땡은 무엇이다. 너는 학생이야.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죠. 땡땡은 학생이고 땡땡은 선생이야. 아니네요. 땡땡은 땡땡이고 땡땡은 땡땡이야. 오케이? 자,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 완벽하게 익히고 가십시오. 그러면 2년과 3년은 짧기 때문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2연을 볼게요. 이렇게 라는 말이 2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이 2번 이상 나올 경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대구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맞췄습니다. 반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반복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좋고요. 나무들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흔들리고 있고요. 나무 하나의 꿈이 나무 둘의 꿈이고요. 나무 둘의 꿈은 또 나무 셋의 꿈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숲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다?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이 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엇일까?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나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나요?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나요?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미래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혹은 미래에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져야지. 아니면 적어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예뻐져야지. 꿈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무들 역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나무들은 이 페이지 전체입니다. 함께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좌절할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함께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에는 더 긍정적으로 변할 거야. 미래는 보다 행복할 거야. 라는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통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 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꿈,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는 바람 말고요. 소망 뭐 이런 뜻이죠.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질문이 들어올까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 여기에도 표현법 하나 더 있지 않나요? 1년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여기에도 분명히 있죠. 네, 이 부분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제 지겹습니다. 네. 땡땡의 꿈은 땡땡의 꿈, 땡땡의 꿈은 땡땡의 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역시나 대꾸법입니다. 그러면 4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들도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셋도 고개를 젓는다. 지금 1연에서는 흔들린다 라고 표현했던 걸 4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장시키고 있죠? 나무의 흔들림을 젓는다, 고개를 젓는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저어본 적 있나요? 네, 어떨 때 고개 젓죠? 싫어.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나 시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무언가를 거부할 때 혹은 무언가에 저항할 때 이렇게 고개를 젓게 되죠. 나무는 단순히 흔들리는 거였는데요. 작가는 이 나무의 흔들림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핀 거예요. 모든 숲의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마치 나무들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실은 무엇인가요? 현실은 그냥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장한 겁니다. 어떻게? 나무들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무엇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엇이 무엇이냐? 과연 나무들은 어떤 대상에게 거부하고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작가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설을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선생님, 그러면 정답이 없나요? 네. 그래서 문학이 재밌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무엇에 우리의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이 시가 발표가 된 연도가 1977년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역사에 약해서 그렇지 당시 1977년 같은 경우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탄압받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들이 함께 저항하는 그 무엇이 그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죠. 나무들이 다 베어져 나갔고요. 숲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나무들이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일?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나무들이 무언가에 저항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하나만 저항하는 게 아니죠. 나무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와 있진 않지만 모든 나무들이 함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년을 생각해 보면 다들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께 무언가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걸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하여 무언가에 저항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년과 6년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심의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년이었어요. 나무들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나무들은 같은 꿈을 공유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함께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나무들을 위협하는 어떤 대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당연히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조화롭게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은교 시인이 알고 보면 식물학자? 아니면 조경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이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시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그렇습니다.
나무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바다든 뭔가 우리 일상에 널려있는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흔들리고 조화를 이루며 거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나무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은 마지막 5년과 6년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년, 6년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함께. 5연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아래에 있는 3행과 4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용 설명이 되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 시에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 혹은 가장 뒤통수를 뻑 하고 맞은 것 같은 부분이 바로 1행과 2행입니다. 한번 묶어볼까요? 1행과 2행을. 다들 잘 묶었나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죠? 조금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문학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석을 하나로 지정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뭐 논란거리가 없었어요. 물론 작품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학년이에요? 3학년. 무려 16살. 올해 문학작품을 가르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한 해석을 2가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해석과 2번 해석이 제시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단 선생님이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이걸 좀 더 지지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정답인 해석은 아니에요. 적어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석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흔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수업의 처음 때는 나무를 흔드는 게 뭐라 그랬죠? 네, 아마 현실적으로 바람일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나무를 흔드는 바람은 나무에게 주어지는 뭔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인 거죠. 자, 얘는 외부적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가장 단순한 이해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뭐 나무를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당시 국민들을 괴롭히는 독재 정권일 수도 있겠고요. 이 바람이요. 혹은 나무 그 자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를 파괴하는 이런 개발 혹은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바람에 들어온다. 외부적 시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 외부적 시련은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혹은 자연 파괴라든지 이러한 시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주 단순한 해석. 자, 그러면 이 바람을 흔드는 게 또 뭘까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읽다가 여기에 꽂혔어요. 이 아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를 흔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요. 그리고 뭐 태풍 같은 게 치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를 흔들 만한 외부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은 나무가 스스로 흔들린다, 이러한 결론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무는 왜 고통을 받고 괴로울까요? 왜 사람은 고통을 받고 괴로울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항상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16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항상 웃고 행복했나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했나요? 아니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나 항상 뭘 겪죠?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 숙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흔들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련인 거죠. 항상 행복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외부 요소가 없더라도 언제나 시련이 닥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지금 아침에 이거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무 하나로 살아갑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숲의 모습 혹은 인간 집단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서로 모두가 시련을 겪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조화를 이루고 연대를 이루죠. 그리고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하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께.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힘들어. 하지만 나무들이 서로 다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숲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은 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경석이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작품 내용 이해 갔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미처 지금 작품 정리의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선생님이 우리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방에 오늘 강의와 관련된 판서 내용, 이것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적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죠? 작품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갈래입니다. 이 시는 자유시와 서정시네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제. 이것도 지겹게 반복했죠?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오케이? 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무들이 함께 흔들리며 꿈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런 숲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단순한 내용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노란색으로 중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인간의 본질적인 시련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조화를 통한 시련의 극복, 서로 인간으로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과 같은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작품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했던 내용입니다. 대꾸나 반복법이나 대구법 등을 사용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인간의 삶을 나무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했다. 어렵지 않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내용 이제 다 이해됐나요? 이제 겨우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성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성찰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작품 속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가죠? 네, 서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시련 속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한낱 나무들도, 말을 할 수 없는 나무들도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친구들을 욕하진 않았나요? 나와 의견이 다른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와 자주 다투진 않나요? 말을 하지 못하는 나무들도 서로 흔들릴 때는 함께 흔들리고요. 서로 꿈을 꿀 때는 함께 꾸고요. 서로 저항할 때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고 많은 교육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나요? 어느 정도 성찰을 하셨나요? 네. 선생님은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단순히 시험 문제를 한 개, 두 개 더 맞겠다. 그걸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품 속에 있는 가치 혹은 교훈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 수업이 끝이 났고요. 교과서 뒤쪽에 있는 학습활동이 있죠.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더 알려주고 싶은 심화 내용 혹은 읽기 자료 혹은 토의 같은 것들은 오프라인 개학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의 내용은 선생님이 원래 가르치는 내용의 한 80%? 이 정도밖에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계속 읽어보면서요. 더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더 생각할 거리는 뭐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개학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교시는 조금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2교시 자료는 마음껏 퍼가셔도 돼요. 이 수업 말고요. 지금 이 숲 가르친 수업은 퍼가면 안 돼요. 2교시는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 뭔지는 보면 아십니다. 2교시 때 봐요.